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금 모든 사람들 꿈일 수도 있고 희망하는 방향이 그런데 일단 과소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과소비라는 게 지금 내가 예산이 한정되지 않았다 그러면 내가 돈을 쓰고 싶은 만큼 쓰고 거기에서 만족도가 높다 그러면 이제 그 결정을 해서 쓰는데, 돈이 무한정 많다 그러면은 일단은 그 제한이 없고 그 사용하는데 아무 제약이 없으니까는 만족도도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항상 한정이 돼 있고 쓸 수 있는 돈은 이제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걸 이제 어떻게 선택을 해서 쓰는지, 만족도가 높은 부분이 뭔지 그걸 이제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한정이라 그러면 일단은 지금 선택의 문제는 없을 거예요. 선택의 문제가 없고, 선택의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이 돈이라는 게 사실상 우리가 지금 그 공기처럼,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공기처럼 뭐 무한정이 있어가지고 공기를 숨 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그러면은 이거는 희소 가치가 없죠. 희소 가치가 없는데, 돈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지금 남의 이제 노동력에 대한 대가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뭐 자본에 대한 이득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돈은 항상 이제 무한정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무한정 내가 소유할 수 없다 그러면 그건 이제 희소성이라는 거죠. 희소성인데 이제 그만큼 돈이 적기 때문에 선택에 문제가 생기고, 선택을 하다 보면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항상 꿈이 이제 보통 사람들의 꿈이 돈이 지금 많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돈이 많다는 건 이제 시작을 한 건 그거예요. 일단은 지금 우리가 뭐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뭐 도박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뭐 복권을 사가지고 뭐 항상 그 뭐 몇십만 분의 24만 분의 1이라고 얘기하는 복권을 사가지고 이걸 갖다가 확률을 기대할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인 거는 시작을 자격증으로 시작한 이유가, 자격증하고 학력이 일단 갖춰지면 이걸 가지고 일단 취업을 하게 되고, 취업을 하게 되는데 상위에서 취업을 할 건지 하위에서 지금 취업을 할 건지 시작은 어차피 달라요. 시작은 다른데, 시작이 어차피 주어진 환경에서 시작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자격증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거고, 자격증 같은 경우 그 자격증으로 일단은 시작한 이유가, 일단은 취업이라든가 돈벌이의 시작이 자격증이니까 일단 그걸 기준으로 먼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를 기준으로 얘기하자 그러면 일단 처음에는 기계설비공사업에 취업을 했어요. 그 대학을 졸업하면서 기계설비공사업에 취업을 해가지고 여기서 일단은 급여를 받았고, 여기 기계설비공사업을 일을 하면서도 지금 야간에는 그 나이트클럽의 조명기사로 이제 근무를 했어요. 조명기사로 근무를 했는데, 여기서는 급여가 250만원 정도 받는데 여기서는 350만원 정도 받으니까 그 600만원 정도가 되죠. 600만원 곱하기 12개월을 하면 72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어떤 부분에서 만족을 했냐면 7200만원 받으려면 대기업에서 적어도 3년 4년 차 정도 돼야지 그렇게 받고, 지금 나 같은 경우에는 시작은 늦었지만 그 7200만원 정도 받는다는 만족감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근로소득에다가 근로소득을 이제 더해서 이렇게 시작을 할 수 있는데, 장점은 그거예요. 장점은 돈을 버니까 돈은 이제 소득은 늘어나는데 쓸 시간이 없어요. 쓸 시간이 없으니까 돈은 자연스럽게 모이게 되고, 그런 모인 돈으로 이제 뭘 할 수 있는지 그걸 이제 정하는 단계가 된 거고, 근로소득으로 일단 그 돈을 모으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자영업을 하게 됐는데, 자영업이라는 건 처음엔 고시원을 했어요. 고시원을 했는데 근로소득이 대략 이제 그 야간 일을 그만두니까 근로소득이 250만 원 정도 되고, 고시원에서 방이 25개인데 석촌동에서 일단 고시원을 시작을 했는데 두 개 합치면 한 550만 원 정도 돼요. 550만 원 정도 되니까 이것도 하다 보면은 돈 쓸 시간이 없어요. 돈 쓸 시간이 없어요. 일단 그러니까 돈을 모으려 그러면 제가 봐서는 돈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 쓸 시간이 없는 게 또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쓰면서 얻는 만족하고 돈을 벌면서 받는 만족도가, 어느 사람은 소비가 이제 만족도가 높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버는 게 만족도가 높을 수 있는데, 그거는 각자 이제 개인 차니까 각각 이제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근로소득에서 시작을 해서 근로소득을 갖고, 일단은 또 근로를 또 이제 시간을 나눠 가지고 근로를 해야 되고, 근데 요즘 이제 그 추가로 부업할 수 있는 게 IT라든가 인터넷이 발달을 했고,
플랫폼 노동이라는 게 플랫폼 노동자라고 그러는데, 지금 노동 환경이 굉장히 좋아져 가지고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도 많고, 그리고 이제 근로기준법이 강화가 되면서 이제 뭐 그 최저임금이라든가 최저임금도 그렇고 그 야간 할증 수당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근로자 입장에서는 혜택이 많기 때문에 이제 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일단 그 소득을 높이는 방법이고, 지금 상황 예전과 다르게 일단은 지금 근로소득이나 이제 그 근로기준법이나 이제 최저임금법 이런 부분이 근로자 위주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근로자 위주로 이제 많이 바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적극 활용하셔도 되죠. 그리고 뒤에 이제 근로소득 단계를 지나게 되면은 통사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근로를 보통 하게 되면, 지금 초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떤 직장에 들어가서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가 또 가장 중요한데,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취업에 대해서는 일단은 시작이니까 기본으로 하는 거고, 취업이 안 되는데 뒤에를 생각할 수는 없는 거니까 취업을 일단 먼저 기본으로 하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돈을 모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여기서 자영업을 어떻게 가는지, 자영업으로 갔을 때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그걸 이제 얘기를 드릴 거고, 일단 보통 소득이라는 거 이렇게 나누죠. 이배부 사근기라 그래서 이자 소득이 있고, 배당 소득, 부동산 소득, 사업 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자 소득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 넣어놨을 때 지금 자본에 대해서 이제 자본에 대한 이자고, 배당 소득은 주식을 사서 배당 소득이라는 거는 주식에 대한 배당을 얘기하는 거고, 부동산 소득은 부동산을 갖고 있을 때 여기서 지금 사용 가치로는 임대료를 받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양도를 하면 더 양도에 대한 소득이 생기면 차액에 대한 소득, 양도 소득이 생기고, 그 사업 소득이라 그러면 자영업이 있을 수 있고 사업이 있을 수 있고, 근로소득이라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근로소득이고, 기타 소득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이제 기타 소득을 얘기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내가 지금 나오는 부분이 소득 중에서 어떤 부분이 지금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이제 보통 근로소득이 많죠. 근로소득만 나오는 경우가 많고, 그런데 이걸 지금 어떻게 이제 활용을 하느냐 문제고, 살다 보면은 일단 또 그 여러 가지 소득 격차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학교를 다닐 때는 이제 옆에 친구들이 나랑 뭐 별 차이를 못 느껴요. 그런데 졸업을 할 당시에 보면은, 졸업을 하면서 아버지가 뭐 이제 그 친구분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체에다가 이제 취업을 시켜준다든가, 두 번째는 여기서 이제 아버지가 그 운영하던 사업체를 같은 전공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 이거 사업체를 물려받아 가지고 일단 사업체를 운영해서 사장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부모님들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을 받게 되는데, 상속에 대해 가지고 이제 상속을 받을 당시에 또 이제 격차가, 부액에 대한 격차가 많이 나고, 네 번째는 이제 결혼 문제인데, 결혼을 한 당시에 어차피 남녀가 합쳐서 일단 돈을 합치게 되는데, 돈을 합치게 됐을 때 또 그 차이가 또 생기고, 내가 혼자 할 때하고는 또 그 차이가 다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인생 전반에 걸쳐 가지고 그러니까 소득 차이가 이제 격차가 많이 벌어지는 경우가 여럿이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냐면, 같은 소득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가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절약을 하고 지금 모았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제 소득 격차를 이제 내가 이제 다른 사람하고 소득 격차를 벌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일단은 조금 명확해지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소득에는 이자 소득, 배당 소득, 부동산 소득, 사업 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이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내가 지금 근로소득은 일단은 기본으로 시작을 한다 그러면 이제 더 할 수 있는 게 뭐냐, 사업 소득이 있을 수 있죠. 사업 소득이라는 게 보통은 이제 자영업하고 사업을 얘기를 하는데, 자영업 같은 경우에는 뭐 식당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뭐 카페라든가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사업이라는 거는 우리 기준으로 면허를 내서 일단은 사업을 시작을 하고, 사업 프로젝트를 수주해서 여기에서 이제 그 마진을 남기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두 가지를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이 중에서 자영업이 있는데, 자영업에 대해 가지고 자영업을 성공을 하려 그러면 첫 번째는 그거예요. 아이템이라는 거는 이제 각자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고, 내가 이제 굉장히 이제 뭐 뛰어난 게 있다 그러면 그걸 아이템으로 선정을 할 수 있는데, 두 번째는 이제 아이템을 선정해 가지고 유지를 해서 성공을 하려 그러면
장기적으로 일단은 이제 그 이제 장기적인 시선으로 이제 사업을 봐야지 단기전으로 지금 한 방에 그냥 빵 터트려 가지고 내가 돈을 벌겠다, 이건 사실상 힘들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1, 2년 정도 그 자리를 잡는 시간이 있고, 자리 잡는 시간 중에 이걸 갖다 유지를 하려고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5년 정도 돼서 이제 자리를 잡게 되면, 자리를 잡으면 이걸 또 어떻게 지금 장기적으로 유지를 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중요한 거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제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객관적이진 않아요. 일단 제 주관적인 생각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자가 점포를 가지고 일단은 사업을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 부동산 학개론도 보면은, 여기서 이제 뭐 어떤 사업이든 일이든 시작을 할 때는 부동산이 기초가 되고, 뭐 부동산이라는 건 땅하고 이제 건물을 얘기하는 거죠. 땅하고 건물인데, 이런 부분이 기초가 되고, 어떤 사업자든 사업자 등록을 하려 그러면은 기초적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갖고 오라든가, 아니면은 자기 소유라는 걸 확인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은 일단 있어야지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먼저 확인을 한다는 거예요. IT 사업도 그렇고 뭐 지금 다 그렇더라고. 임대차 계약서나 자기 건물이란 거 확인을 해야지 사업자가 나오고, 사업자에 대해 가지고 일단은 사업자라는 건 그거예요. 단순히 사업자라는 거는 어떤 면허를 취득해 가지고 일단 등록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업자를 등록한다는 얘기는 세금을 내라는 얘기예요. 세금을. 뭐 사업자가 다른 게 아니고, 사업을 하면서 대한민국에서 돈을 벌었으면 거기에 대한 지금 인프라를 사용을 하고, 여러 국민들한테서 이제 소득을 받았으니까 그거를 국가에다가 납부를 하라는 거고, 세금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반대급부가 없는 그냥 일방적인 징수행위예요. 그냥 징수인데, 내가 세금을 냈다 그래서 얻는 거는 간접적으로 뭐 내가 도로를 이용하고 이제 재난 방지를 받고 일단 치안 서비스를 받고 이런 거에 있는데, 이런 부분은 간접적인 거고, 세금을 냈다 그래서 얻는 이득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세금이라는 거는 이제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징수를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라는 거지, 사업자 등록이 별로 의미는 없어요. 일단은 자영업을 시작한다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자영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얇고 길게 가야 돼요. 예전처럼 뭐 대박이 내가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얇고 길게 가야 되는데, 이러려 그러면 아이템이 일단 중요해야 되고, 아이템이 적어도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속성이.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그 뭐 대만 카스테라처럼 프랜차이즈에서 반짝하다가 사라진 거는 뭐 그게 뭐 사업을 못해서 그런 건 아닌데, 일단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 지속성이 없다 그러면은 이제 그 일회성으로 그치니까, 사람이 뭐 자영업을 한다든가 뭐 가게를 차릴 때는 거의 전 재산을 투자하고 대출까지 끌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한번 망하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지금 보통 인테리어하고 시설을 하고 설비를 갖추고 이제 사람을 구하고 그러는데, 인테리어비나 시설 비용 같은 경우에는 자영업을 하려면 솔직히 몇 억씩 들어요. 몇 억씩 드는데,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이렇게 그 비용이 드는 걸 그 자가 점포를 구매하는데 사용을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억이 모여서 내가 어떤 부동산을 매입을 하고, 부동산 매입을 해가지고 자가로 일단은 그 영업을 시작하게 되면은, 제일 그 영업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비용이 임대료하고 관리비, 그리고 공과금, 그리고 인건비, 재료비, 이렇게 돼요. 그래서 보면 임대료고 관리비, 공과금은 거의 고정적으로 장사를 해도 나가고 안 해도 나가고 고정비가 되고, 인건비나 재료비는 이제 변동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인건비도 거의 반고정비죠. 반고정비. 그래서 공과금 같은 경우에도 4대 보험이 강화가 되면서 이제 지출이 많아졌고, 고정비를 일단 줄일 수 있다 그러면 장사가 일단은 좀 덜 되더라도 장기간 유지할 수 있다는 거고, 유지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성공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죠. 자영업을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자영업을 보통 이제 왜 하냐 그러면, 자영업에서 만약에 1,000만원을 팔았으면, 1,000만원 팔았으면 한 250만원이 남아서 이 돈을 가지고 내가 생활을 해야 되니까, 생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달리 얘기하면은 자영업을 일단은 시작을 해서 매출이 생기면, 매출을 이제 현금 흐름이라고 보면,
적어도 이렇게 돼요.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중국집을 운영을 하고 이제 호프집을 하는데, 중국집에서 매출이 대략 한 5천만 원 정도, 월 5천만 원 정도가 되고, 호프집이 2,500 정도가 돼, 2,5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매달 현금이 적어도 7,500만 원은 돌아서, 여기서 뭐 대략 뭐 마진율이 뭐 자영업자가 20%라 그러면 1,500만 원 정도에서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소득을 보는데, 여기에서 이것도 이게 지금 마진이 중요하다는 건 그게 마진이 없다 그러면, 마진이 없이 적자라 그러면은 이 사업을 영위를 못해요. 영속적으로 지속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어차피 아이템을 가지고 일단은 그 유지하려 그러면 마진이 생겨야 되고, 그래야 적어도 지금 우리가 여기서 사업을 계속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아이템이 가장 중요하죠. 이 사업이 계속 된다 그러면 매출이 발생을 해야 되고, 매출을 발생한 걸 가지고 이게 유용이라는 거지. 어찌 보면 유용인데, 적어도 지금 마진이 이 정도 남더라도, 마진이 1,500에서 2,000 남더라도 현금 매출이 7,500 정도가 된다 그러면, 이 금액을 가지고 적어도 이제 그 사업에 대해 가지고 다른 이제 뭐 재테크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우리가 대출을 보통 하도, 대출이라는 거는 갚아야 되는 돈이에요. 갚아야 되는 돈인데, 대출을 갚는 데는 얘기를, 이걸 갖다가 지금 7,500만 원 매출에 대해서 적어도 인건비 정도는 지급을 하고,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해 가지고 2, 3개월 정도 어디 뭐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재테크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일단 그 사용을 하게 되면, 적어도 이게 지금 현금 흐름을 이제 그 캐시카우라 그러죠. 캐시카우라 그러는데, 현금을 계속 이제 만들어주는 소를 얘기하는 건데, 그 캐시카우가 생기면은 다른 뭐 재테크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뭐 어떤 다른 소득을, 자본에 대한 소득을 따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이제 근로소득이 있고 사업소득이 있고, 여기서 이제 뭐 이자 소득이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뭐 부동산 소득이라든가, 그런 걸 이제 따로 이런 부분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부가적으로. 그래서 그 보통 이제 돈을 많이 벌고 성공했다는 사람들을 보면 극히 일부라는 거예요. 극히 일부. 왜 극히 일부고, 극히 일부에서도 드러낸 사람만 우리가 알게 되는데, 돈을 많이 벌었다고 이제 생각되는 사람들이 드러나는 것도 굉장히 이제 일부가 드러나는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 과정에 있어서는, 과정이 여러 가지 과정이 있을 건데, 그 단계별로,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뭐 단계별로 이렇게 쭉 단계가 있다 그러면, 한 단계 한 단계 다 이 사람들이 성공을 해서 넘어와서 지금 단계에 이른 거지,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여기서 한번 실패를 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단절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대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그 겉으로 드러난 이제 성공했다는 거나, 이제 그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이제 사실이 그 외부적으로는 이렇게 드러나지만, 이쪽에서 이제 내부적으로 뭐 다 이 사람들하고 이제 뭐 개인차도 있을 거고, 외부에서 지원받는 이제 정도가 다르고, 그런 차이는 사실상 이제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그거, 이쪽에서 단계별로 이렇게 성공을 하나씩 해 나가는데, 여기서 한 번이라도 실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은 다시 이제 원 상태로 돌아가는 결과가 되니까, 이런 사람들이 더 많지, 지금 그 목표 지점까지 도달해서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은 드물다는 거죠. 그래서 밖으로 드러나기도 힘들 뿐더러, 이런 사람들이 지금 보통 얘기를 들어보면은, 누가 이제 보통은 남의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문제인데, 남의 얘기를 가지고, 남의 얘기하고 사례를 가지고, 여기서 드러난 사례 중에 실패한 사례는 얘기를 안 하고 남이 성공한 사례만 가지고 이걸 일반화해 가지고 이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무책임한 거예요. 이거는 보통 성공했다 그러면 성공 스토리가 있고, 성공 스토리를 이제 뭐 전체적으로 다 얘기를 한다 그러는데, 시간상으로만 나열을 하지, 거기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 진짜 중요한 부분이라든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사실상 따라한다, 그것도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 남들에 대한 성공이 지금 이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라하면은 우리도 성공할 수 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일단 겪어왔던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이렇죠. 저희하고도 이제 듣는 분들하고도 이제 개인차가 많이 날 거고 차가 많이 날 거고, 지금 환경 부분에서도 동일하지 않으니까, 환경도 동일하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차이가 날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일단은 지금 뭐 쭉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일반적으로 위험도를 낮춘다는 거예요. 위험도를 낮추는 방법.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자영업을 시작할 때 자가 점포로 할 수 있고, 자가 점포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대략 내가 뭐 지금 4억짜리 상가를 필요로 하다 그러면 4억짜리 상가가 이제 급매물로 나온 경우도 있고, 경매로 일단 싸게 취득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구체적으로 일단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렇게 설명을 해서 일단 그렇게 시작할 수 있다 그러면 시작을 하는 거고, 자영업을 해서 유리하다는 점은 그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금 흐름이 있고, 현금 흐름이 한 달에 내 돈은 다 내 돈은 아니지만 7,500만원 정도 현금이 돌면, 여기서 인건비하고 급하게 이제 내야 되는 공과금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 가지고 내가 유용을 할 수 있다는 거. 유용을 한다는 게 이걸 소비성으로 쓴다는 게 아니고, 소비성으로 쓰게 되면은 사고가 터지는 거고, 이 돈을 적어도 투자를 한다든가 뭐 재테크를 해서 일단 그런 부분을 일단 재산을 쌓아 나가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영업을 할 때는 마진이 중요한 게, 마진은 사업을 계속 해야 되니까, 적자를 보면은 이제 망하게 되니까 마진이 생겨서 일단 계속성을 유지를 해야 되고, 계속 유지를 하다 보면은 현금 흐름이 생겨서, 현금 흐름 매출을 가지고 우리가 외적으로 다른 이제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지금 기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 그러면 그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자영업을 시작하게 되면 매출이 발생하고, 매출이 발생하면은 적어도 경비를 지급을 하고 남는 금액이 마진인데, 이 마진만 보고 장사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 생각이 뭐냐면, 생각의 차이가, 장사를 할 때는 마진이 남고, 마진이 남은 거 한도 내에서 내가 지금 이걸 쪼개서 사용을 해야지, 그런 생각도 맞는 옳은 생각인데, 지금 달리 생각해 보면 뭐냐면, 어차피 장사라는 건 마진이 생기면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고, 계속성이라는 건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누구한테 5천만 원을 빌리려 그러면은 뭐 소득 서류도 제출해야 되고, 사업자 등록증도 제출하고, 뭐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도 제출하고, 온갖 서류를 다 제출해 가지고 일단 받을 수 있는 게 대출이고, 대출도 결국에는 내 돈이 아니고 갚아야 되는 돈이에요. 갚아야 되는 돈인데, 이걸 달리 생각해 보면, 매출이 생겨서 매출을 유용을 해서 이게 재테크라든가 아니면은 투자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실패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 사고가 생기니까, 매출 이제 이 사업장에 사고가 생기니까 이것도 실패하지 않는 방법을 해야 돼. 그래서 얘기가, 보통 투자를 얘기하게 되면 보통 우리는 부동산하고 이제 주식을 얘기하는데, 주식 같은 경우에 불확실성 때문에 일단 손을 안 대고 저도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부동산을 보통 얘기하는데, 부동산이라는 거 뭐냐면,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2억짜리 상가가 있는데, 2억짜리 상가가 있는데 이걸 경매로 1억 2천만 원에 취득을 하려 그러면, 보통 이 정도에 취득을 할 수 있어요. 60% 선에서 취득을 하면 대략 내 돈은 4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대출을 8천만 원 받아서 1억 2천만 원 지급을 하고, 내 상가에서 내가 장사를 할 수 있든가, 아니면 내 장사가 안 하면 임대를 줘서 임대 소득을 얻든가,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처음에는 여기에 대해서 임대소득이 나오니까 임대소득이 있고, 내가 지금 사업을 하면서 사업소득이 있으면 또 4천만 원을 모아서 하나를 더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거고, 두 번째 거를 또 두 번째를 모으는 거예요. 두 번째 재테크라는 수단으로 경매를 해서 이렇게 상가를 또 사서 내 걸 만들고, 그런 다음에는 이제 4억짜리가 이렇게 속도가 자꾸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근데 전제가 있어. 속도가 늘어나는데, 여기서 첫 번째가 장사도 계속적으로 잘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재테크 하는데 실수가 없어야 되고, 세 번째는 이렇게 모인 소득을 내가 소비성으로 사용을 하지 말고 이거를 모아야 되는 거예요. 모아서 이 부분을 가지고 다시 이제 동일하게 2억짜리 물건을 다시 만들어서 내가 지금 또 소유를 하고, 여기에서 나중에 뭐 양도하면서 소득도 있을 거고,
임대를 하면 더 임대 소득이 있고 임대 소득을 또 늘리고, 아니면은 내가 아이템이 있으면 이 부동산에서 사업을 시작을 할 수 있고,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여러 가지를 한다 그러면 부동산이 여러 개가 필요하니까 내가 필요한 부분을 사용을 해도 되고, 자가가 좋다는 거 뭐냐면 임대료를 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100만 원을 낸다 그러면 100만 원을 낸다 그러면 내가 자가 취득해 가지고 이자 소득 이자로 지급을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4분의 1 정도 4분의 1 정도만 이자로 내면 내가 이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거 이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내 건물로. 그래서 이자, 그러니까 임대료를 100만 원 낼 거면 25만 원만 이자를 내면 내 가게에서 내가 장사를 할 수 있고, 거기서 아이템만 괜찮다 그러면 이제 그 충분히 사업은 쭉 이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뭐 공상일 수도 있는데, 내가 지금 잘하는 게 있어요. 잘하는 게 있는데 잘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이게 지금 소득을 낼 수 있는 사업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아이템을 갖다가 좀 구체화하는 거예요. 아이템을 구체화해서, 나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식당을 해보고 싶어서 식당을 요리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술집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냥 술은 거의 안 먹는데 술집을 하게 되면은 식당보다는 쉬우니까 그렇게 하고 싶었고, 식당을 하려는 이유가 뭐였냐면 처음에는 고시원을 했는데, 고시원 같은 경우에는 방이 25개가 있어요. 25개인데 여기에서 매달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를 받으니까 평균 만원짜리 상품을 매일 25개씩 팔았어요. 그런데 식당을 하게 되면 만원짜리 음식을 적어도 150개는 팔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동기로 이제 식당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더 이제 그 발전한 부분이 뭐냐면, 생각을 이제 좀 발전시킨 부분이, 그러면은 만원짜리 150개를 팔 수도 있지만 학원이나 지식을 판다 그러면, 학원에서 지식을 판다 그러면 지식 무형의 지식을 가지고 지금 1000명한테도 팔 수가 있고 10,000명한테도 팔 수가 있고, 이건 뭐냐,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을 시켜 나갔는데, 그래서 처음에 식당을 했고 지금 호프집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매출이 대략 한 달에 한 7,50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러면 1년으로 따지자 그러면 한 8억 정도가 좀 넘는데, 이 정도를 가지고 이제 그 부동산을 투자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대로 이렇게 있으면 2억짜리 상가, 2억짜리 상가 여러 개를 계속 취득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디서 갈증을 느끼게 되냐면, 여기서 내가 지금 한 10억짜리 정도 그 상가를 구매하고 싶은데 돈이 모자란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는. 그래서 지금 사업이라는 게 지식 사업을 늘리자는 거고, 건설업을 지금 종합건설업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종합건설업을 준비를 해서 여기서 저 매출 규모를 키우고, 여기서 횡령을 하자는 게 아니고 여기 돈을 갖다가 지금 그 직접 법인에서 이런 지금 그 좀 큰 물건을 취득을 해서 지금 자산 규모를 늘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산 규모를 늘리고 이런 거지. 일단 100억에서 1%라 그러면은 1억인데 1000만원 가지고 1%라 그러면 10만원이에요. 10만원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규모를 늘려서 그 수익률은 동일하든가 하더라도 그 자산 규모가 커지면은 거기에서 수익률은 동일한데 금액은 커지고, 1억 정도라 그러면은 한 사람이 1년 연봉보다 넘는 금액이죠, 보통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걸 지금 합산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합산을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자산 규모를 이제 늘릴 수 있다는 거고, 자산 규모가 늘어나면은 지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소득세라는 문제가 또 생겨요. 소득세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보시면 이제 개인이 소득을 얻었을 때 어느 정도 세금을 내는 이제 개인 소득세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1200만 원 이하, 우리가 연 1000만 원 정도를 번다 그러면 6% 정도, 60만 원 정도 세금만 내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1200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 1200만 원을 벌려고 우리도 지금 옷도 사야 되고 교통 비용도 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비용을 들여서 일단 12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러면 이만큼을 소득 공제를 하게 되면은 채 1200만 원을 버는 게 아니고 그 1200만 원을 버는데 600만 원에 대해서 지출을 했다 그러면 600만 원만 소득으로 보고 600만 원에 대한 그 소득세가 6%니까 36만 원만 지금 세금을 내면 돼. 이럴 때는 별로 부담이 없어요. 이럴 때는. 그런데 극단적으로 그 개인 소득세율이 5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내가 6억을 벌었다 그러면 5억까지는 이렇게 밑에 세율로 내면 되는데, 그 나머지 5억을 초과한 1억에 대해서는 4,200만 원을 소득세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납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만큼 이제 내가 1억을 벌었는데 4,200만 원이면 5,800만 원이 남은 거고, 사실상 장부상으로 5,800이 남은 거지 내 손에 남은 게 5,800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일단 소득세율이 굉장히 높다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소득세율을 못 느끼는 이유는 소득 구간이 여 밑에 있다 그러면 소득공제를 하고 나면 그 소득세를 얼마 지급을 납부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낮게 느껴지는 거고, 5억 원 이상 초고소득자라 그러는데 고소득자가 되면 그 소득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대로 부동산 임대소득이 합쳐지고, 임대소득하고 사업소득하고 근로소득하고 이런 게 다 합쳐져서 1년 단위로 소득을 끊기 때문에, 이게 금액이 5억이 넘는다 그러면은 사실상 내가 더 버는 건 의미가 없어진다고, 이렇게 된. 그래서 이제 그 뭐 뉴스에도 나올 거예요. 뉴스에도 보면은 강남에 사는 사람 중에 탈세한 사람 중에 장롱을 뒤져보니까 이제 현금 다발이 나왔다든가 이런 얘기가, 지금 이만큼 벌어가지고 42%를 내야 되니까 1억을 벌면 4,200만 원을 내야 되는 상황까지 오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뒤에 말씀드리려는 법인이 필요하다는 건 이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개인 사업자가 좋다는 건 그거예요. 개인 사업자가 일단은 지금 뭐 그 근사한 예로 식당을 하는데, 식당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쌀을 사야 되고, 쌀도 사야 되고, 부식도 사야 되고, 냉장고도 사야 되고, 그리고 소파도 사야 되고, 이런 부분을 다 사는데, 이렇게 사는 거를 경비로 처리해 버린단 말이에요. 뭐냐면, 일단 이게 지금 쌀이나 부식이나 이런 걸 샀는데, 냉장고도 사고 소파도 샀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사업장에서 사용이 된 건지 아니면 집에서 사용된 건지 구분을 못 해요. 이제 원칙적으로 100% 원칙적으로 하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개인 소득을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고, 나머지 부분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정확하게 이제 사업에 사용한 부분만 경비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극단적인 예로 그렇죠. 일단 저 같은 경우는 핸드폰 요금 같은 경우에도 사업 경비로 처리를 하고, 두 번째는 경유를 넣어도, 차에 기름을 넣어도 이것도 사업 경비로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결과적으로 어떤 차이를 만드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월급을 200만원 받아서 내가 소득세를 대략 이제 한 12만원 내고 188만원을 받았어요. 180만원 받았으면, 이제 극단적인 예로 차에 기름을 넣는데 그 급여 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1200원에 그 기름을 넣고, 어차피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도 1200원에 넣는데, 자영업자는 이 1200원 중에 120원은 이제 부가세로 환급을 받고, 사업 이제 지출이라 그래서 부가세로 환급을 받고, 이 사람이 소득이 예를 들어서 1억 정도 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35% 정도 세금을 내야 되는데, 기름값만큼 공제가 되니까 1200에 35%면은 대략 이제 400원 정도, 그러니까 그 급여 소득자보다 자영업자가 520원 기름을 싸게 넣는다는 거예요. 싸게 넣고, 이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420원 싸게도 그 기름을 넣었지만 420원도 중요하지만 1200원이 지금 아까 얘기한 뭐 중국간이라 그러면, 중국집이라 그러면 매월 이제 4,500만원 정도 매출이 생기는데, 이 1200원이 여기에 대한 경비로 처리가 되니까 이게 이제 매출이 줄어든다는 거죠. 소득이 줄어드는 거고, 소득이 줄어들게 된다는 얘기는 세율이 이만큼 낮아진다는 거예요. 이 방향으로. 그래서 지금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 동일하게 급여소득자가 있고 자영업자가 있다 그러면, 급여소득자가 소비하는 지금 소비 형태하고 자영업자가 지금 사용하는 소비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외관상으로는 동일하게 이 사람도 자동차 3천만원짜리 자동차를 사가지고 기름을 넣고 타고, 이 사람도 자영업자도 3천만원 넣고 기름을 넣고 자동차를 운행을 하는데, 외관상으로는 동일한데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 차이가 크다는 거죠. 이렇게 동일한 기름값도 그렇고 차값도, 그 차도 동일하게 운반구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승합차라든가 아니면은 경차라든가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그 자동차 가격의 10%를 부가세로 환급을 받고,
지금 승용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3천만 원이라 그러면 5년 동안 여기서 대략 정액으로 600만 원씩 이걸 경비로 처리를 해줘요. 그러니까 여기 이 매출에 대해 가지고 600만 원, 매년 600만 원이 경비로 썼다 이렇게 처리를 해줘서 감가상각되는 부분을 경비로 처리해 주기 때문에 지금 동일한 지금 자동차 가격에다가 기름을 같이 넣고 타도 이렇게 내부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니까 소비가 달라질 수밖에, 당연히 이제 자영업자가 소비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개인 소득세율을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 소득세율 때문에 어차피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지금 급여 소득자하고 자영업자하고 단순하게 나누면 자영업자가 돈을 많이 소비할 수밖에 없고, 지금 매출이 커서 그런 것도 있지만 경비 처리라든가 세금 문제 때문에 이렇게 지출을 해서 어차피 세금을 내야 될 돈이라 그러면 지출을 높여서 세금을 줄인다는 거예요. 세금을 안 내게. 그래서 자영업자하고 급여 소득자하고 차이라는 게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동일한 이제 생활 수준으로 살고 있을 수 있는데, 이 생활 수준이라는 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안다 그러면은 자영업을 해서 내가 돈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를 결정을 하면 되고, 이렇게 지금 여기서 보듯이 그래요. 지금 개인 소득세율이 42%까지 가기 때문에, 그러면은 대략 한 연소득이 2억 정도를 넘게 되면은 법인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정리를 하자 그러면 그래요. 이게 사업자가 있는데, 사업자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에서 이제 뭐 등록을 하고 세금을 낸다는 의미예요. 이제 매출에 대해서 부가세나 소득세나 이런 걸 낸다는 의미고, 사업자라는 게 그거 외에는 별 의미가 없어요. 세금 문제지. 사업자가 있는데 법인 사업자가 있고 개인 사업자가 있어요. 아까 얘기 드렸듯이 식당 같은 경우에 보통 개인 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지금 건설업 같이 매출이 큰 데는 보통 법인으로 등록을 해서 이제 사업을 영위를 해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지금 개인 사업자고 법인 사업자가 바뀌냐 그러면, 개인 사업자 아까 얘기했듯이 5억 원 이상을 일단 소득으로 받게 되면, 소득이 생기면 42% 이상 이제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을 경비를 처리하면서 이제 소비를 늘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자영업자가 옆에서 봤을 때 더 잘 살아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더 잘 살아 보인다는 의미는 이 사람이 얼마나 지금 재산을 다시 축적했는지 여부하고는 상관없이, 축적을 말하는 게 아니고 단순히 소비만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법인으로 보통 이제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보는 거예요. 뭐 주식회사 이런 거, 주식회사. 법인에는 이제 상법상의 법인이 있는데, 법인 중에는 우리가 가장 이제 많이 보이는 게 주식회사고, 뭐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이렇게 나눠져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이런 부분은 보통은 이제 법인이 있다 그러면 이걸 소유하고 있는 주주가 있고, 여기에 돈을 댄 주주가 있고, 이걸 이제 운영하는 지금 우리 이사회라 그러죠. 이사회 중에 대표를 대표이사라 그러고, 주주가 이제 이사회를 구성을 하고, 이사회에서 대표를 뽑고, 대표이사가 여기서 이제 뭐 부장이라든가 과장, 직원을 뽑아 가지고 이런 회사를 운영하게 되는데, 주주 책임을 갖다가 어디까지 질 건지 여부에 따라 가지고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이렇게 나누고,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주식회사는 왜 이게 발생을 했냐면, 일단 옛날에 유럽에서 일단은 바다가 있고, 여기에서 배를 띄워 가지고 일단 무역을 하는데, 여기서 물건을 많이 싣고 지금 무역을 해 가지고 마진이 많은 반면에, 어차피 항해술이라는 게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침몰하는 경우가 생겨요. 침몰을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걸 개인으로 책임을 지지 말고 여러 명이 투자를 해서 주주가 되고, 이런 지금 마진이 많이 남으면 주주한테 배당을 하지만, 이게 침몰해 가지고 손해를 봤을 때는 주주가 또 이런 부분까지 책임을 지게 그렇게 하는 거고, 주주라는 거는 내 재산, 내 집까지 여기서 손해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내가 출자한 금액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기 때문에, 가장 이제 개인 이제 재산하고 이런 지금 주식회사의 출자한 부분하고 분리가 되기 때문에 주식회사라는 게 가장 많이 이용이 되고, 그리고 책임 소재 때문에 이제 주식회사를 보통 이용을 하게 돼요, 지금은.
그래서 법인이라는 게 보통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법인이 이제 주식회사고, 주식회사를 만드는 이유는 그거예요. 개인 사업자라 그러면 아까 개인 사업자하고 법인 사업자하고 나눠지는데, 개인 사업자는 이제 자영업을 얘기하는 거고, 법인 사업자는 이제 예를 들어 건설업이라 그러면 건설업 매출이 뭐 몇 천만 원, 몇억 이러진 않아요. 이제 몇십억 정도, 20억에서 30억 정도 한 일동을 짓는데, 보통 이 정도 그 건설 이제 비용이 들어가고, 비용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거 갖다가 지금 매출이 20억이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구성되는 거는 이제 재료비가 있어야 될 거고, 건축하는데 인건비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공과 잡비라는 게 들어가고, 여기서 본사 유지관리비가 또 들어갈 거고,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뺀 나머지 금액이 마진인데, 20억에 대해 가지고 건설업이 10%라 그러면 2억이 남았어요. 2억이 남았는데 이런 걸 한 달 1년에 한 5건 정도를 해요. 그러면 마진이 10억인데, 10억이라 그러면 아까 얘기대로 개인 소득으로 잡았다 그러면 적어도 한 4억 정도는 소득세를 내야 돼요. 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2억 원 초과 2억 200억 이하에 대해 가지고는 정률로 20%만 내기 때문에, 여기서 20%라 그러면 이제 2억까지는 10%를 내고 8억에 대해서 1억 6천 정도니까 대략 1억 8천 정도 세금을 내면 된다는 거예요. 2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소득세, 나라에 납부하는 세금이.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통은 이제 그 법인으로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에 법인으로 하고, 가장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데 법인 카드 뭐 법카 그러잖아요. 법카 그러는데, 법인 카드가 그러니까 사업자 카드가 있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 개인 사업을 하는데 경비 처리를 위해 가지고 경비 처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게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카드라는 게 있어요. 사업자 카드가 있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 카드가 있고, 법인 두 가지가 있는데 동일해요. 용도는 동일해요. 사업자 카드 같은 경우에는 지출을 하게 되면 별도의 증빙 없이 이걸 갖다가 사업 경비로 인정을 해주겠다 그 얘기고, 사업 경비라는 거 뭐냐면 내가 매출이 있는데 매출에서 경비를 빼고 나면은 마진이 남는데, 마진에 대해 가지고 소득세율을 곱해서 여기서 이제 세금을 내는 거기 때문에 경비가 늘어나면 소득세율도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게 법인 카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거 법인을 운영해서 매출이 생기면 매출에 대비해 가지고 경비를 이제 공제하고 나면은 마진이 되고, 마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일단 법인세를 내게 되는데, 경비 부분에 대해 가지고 법인 카드로 이제 결제를 하게 되면은 이것도 별도의 증빙 없이 일단은 경비로 인정을 해주고, 경비로 인정을 해주니까 마진이 줄어들고, 마진이 줄어드니까 일단 소득 그 법인 개인적으로는 소득세라 그러고 법인에서는 법인세라 그러는데, 법인세 세율이 이쪽으로 낮아진다는 거죠. 구간도 낮아질 뿐더러 일단은 매출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거고. 그래서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사업자, 보통 사업자 개인 사업자 자영업을 할 때는 이거는 이렇게 돈을 벌어서 보통은 재산을 축적하는 용도로 쓰는 거고, 법인에서 나오는 매출에 대해서는 어차피 비용은 크지만 이거를 그냥 법인 카드로, 보통 경우가 그렇다는 게 법인 카드로 다 사용을 해서 이렇게 경비 처리를 하게 되면은 어차피 매출을 그냥 소비용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재산을 축적하는 용도고, 이거는 소비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소비를 하다 보니까, 매출이 일정 부분 있으면 이렇게 소비를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지금 이 사람이 이제 그뭐 예를 들어서 제네시스 5000cc를 타고 다니고, 지금 옷 같은 경우에도 뭐 명품을 입어 가지고 뭐 1000만 원 정도 이제 걸치고 있고, 그리고 뭐 교육비라든가 아니면 교육비라든가 유흥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회계상에 다 경비로 처리가 돼요. 회계상의 경비로.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인에서 나오는 매출에 대해서는 그냥 다 소비를 해서 법인세를 안 내고, 이게 만약에 자영업이 너무 커져 가지고 세금 구간이 그 누진세율이 너무 커진다 그러면 이걸 이제 법인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눈에 보이는 소득 소비의 차이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템이라는 게 정확하게 있어서, 지금 어떤 아이템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 부동산을 얘기를 드렸는데, 부동산이 여러 개가 있다 그러면 이걸 임대를 줄 건지, 아니면 내가 좋은 아이템이 있어서 이거를 내가 자가로 사용을 하면서 사업을 할 건지, 그걸 결정을 하는 거고, 사업 소득이 많아지면 이제 법인으로 어떻게 전환을 해서 법인 전환을 하게 되면 내가 지금 꿈에 그리던 이제 법인 카드를 갖고 소비를 마음껏 하는 거예요. 소비를 마음껏 하는 거는 이제 매출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죠. 매출이. 소비를 높인다는 거는 세금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세금을 낮추고 경비 처리를 한다는 의미지, 매출도 없는데 소비를 늘릴 수는 방법은 없으니까 일단 정상적인 매출이 생기고, 매출이 생긴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내가 소비를 하게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뭐 이제 제네시스도 타는 거고, 옷도 명품을 입는 거고,
애들 교육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금액을 높여가지고 이제 투자를 많이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벌써 이제 세대 간의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뭐 희망은 충분히 있어. 일단은 뭐 이렇게 가능하다는 게, 그 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 얘기를 드리자 그러면, 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통 지금 재산이라는 게 일단 부동산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부동산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취득한 부동산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한 72억 정도 돼요. 72억 정도 되는데, 여기서 임대 소득이 있고, 그 일부는 양도소득하면, 양도를 하면 양도소득이 생겼고, 그 사업에 대해 가지고 사업소득이 있고,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처음으로 돌아가서 얘기해 보자면, 이배부 사근기라는 게 있는데, 이자 소득이라는 건 일부 있을 거고 자금이 있으니까, 배당 소득이라는 건 주식을 안 하니까 없고, 부동산 소득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도 소득이라든가 임대 소득이 생기고, 사업 소득이라는 거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사업 중에 지금 법인 사업자하고 개인 사업자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산을 이제 축적하는 용 이렇게 사용을 하고, 법인 매출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경비 처리를 하면서 소비용으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차피 뭐 사무실 다니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기타 소득은 이제 뭔지 이제 파악을 해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여러 가지 소득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얼마나 모이냐에 따라 가지고 그 소득 이제 소비 수준을 결정을 할 수 있죠. 그 결론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자 그러면, 우리가 최종으로 목표를 하는 거는 이제 과소비죠. 과소비인데, 그러니까 과소비라는 게 남부럽지 않게 돈을 쓰고 이제 사는 게 목적이고, 실제로 돈을 벌기 시작하는 거는 25세에서 30세 정도에 이제 돈을 벌기 시작을 해서, 일단은 처음 시작은 이제 자격증인데, 자격증으로 시작한 이유가 일단 취업이 목적이니까. 그러고 취업을 해야 소득이 생기고, 소득에 대해 가지고 근로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에다가 근로소득을 합치고, 여기서 이제 돈 쓸 시간도 없이 돈을 번다 그러면 여기에다 이제 자영업을 시작할 수 있고, 사업이나 자영업을 시작할 때는 이제 자가 건물을 사가지고 일단은 지금 얇고 길게 가자는 얘기고, 사업소득이라는 거는 법인인데, 법인에서 문제는 이제 경비 처리를 하면서 소비성으로 소비를 늘려가지고 사용을 하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렇게 지금 2억짜리 상가를 사는데 대략 내 돈이 뭐 5천만원 정도가 필요했으면, 이 부분에 내가 투자를 해서 이걸 만들고, 이걸 만들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임대 소득이 있고, 내가 또 영업하는 이제 자영업이 있고, 또 내가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얻는 소득이 있고, 이걸 합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걸 합치고 여기서 임대 소득까지 합치면은, 처음에는 이게 구매를 하는데 2년 정도 걸렸어요. 2년 정도 걸렸는데, 이런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1년으로 줄어들게 되면,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또 상가나 사무실을 사고, 또 세 번째는 6개월로 줄어들 수 있고, 6개월로 줄어든다 그러면 또 6개월 기간 내에 동일한 물건을 사서 이렇게 세 개를 만들 수가 있고, 지금 이렇게 횡으로 이제 그 늘릴 수도 있지만, 일단은 집 소득이 늘어나고 소득 기간이 이렇게 줄어든다 그러면 다시 2년으로 계획을 잡고, 예를 들어서 2억짜리 상가를 이렇게 매입을 했는데, 일단은 10억짜리 상가를 이제 종으로 이제 늘리는 거죠. 이제 규모를 늘려서 2년 내에 10억 정도 이제 상가를 산다고 생각을 하고, 상가를 산다고 하면은 10억 정도라 그러면은 대략 이제 4억 원 정도가 필요해요. 4억 원 정도가 필요하고, 4억 원을 모아서 한다는 건, 여기서 이제 이런 소득에서 4억 원을 모아서 지금 10억짜리 상가를 사게 되면,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합치게 되면 이게 지금 자산 규모가 되고, 자산 규모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아까 얘기대로 지금 개인 사업자나 이제 법인 사업자로 일단은 경비 처리를 하면서 돈을 지출하게 되는데, 개인 사업자로 돈 버는 거는 이렇게 재산 축적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법인에서 나오는 돈은 소비성으로 일단은 뭐 차도 사고, 차도 산다는 게 그거, 이것도 경비 처리가 되고, 차량에 대해서 감가상각하는 부분도 매출에서도 제외가 되니까 일단 경비 처리를 다 하게 되고, 뭐 큰 집도 사야 되고, 집은 아니죠. 집은 여기서 이제 사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그 법인 카드를 가지고 내가 지금 동일하게 어디 여행을 가서 숙박을 하더라도
여기서 호텔에서 자는지 아니면은 지금 여관에서 잘지 이런 부분이 일단 생활 수준의 차이가 나는 거고, 이런 생활 수준의 차이는 외부에서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은 굉장히 부자인 것 같아, 이제 나랑 격이 달라, 그렇게 보이는 이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시작을 하는 단계지만 지금은 시작을 하는 단계지만 그렇게 뭐 꿈을 못 꿀 정도 그런 건 아니라고. 이게 지금 뭐 남의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다 겪어본 얘기고, 겪어본 중에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이런 일들이 생기면 당연히 이제 결과는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그거죠. 하나는 내가 어느 수준에서 어느 수준까지 돈을 모으고, 이런 모은 부분을 갖다가 내가 향유를 하면서 쓰면서 살 건지 그걸 이제 결정을 하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이, 아까 말씀드린 지금 그 재산을 축적하는 과정이 그 굉장히 그 절약을 요구해요. 절약. 돈을 쓰지 말고 살아야 돼. 돈을 과정까지는, 이 과정까지는 이제 돈을 쓰지 말고 이제 말 그대로 거지같이 살아야 되는데, 거지같이 사는 것도 돈이 이렇게 모이고 있는 단계에서는 내가 지금 없이 살아도, 돈을 소비하지 않고 살아도 만족도는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일단 본인이 결정을 해서 내가 어느 수준까지 자산을 만들고, 여기서 나오는 소득을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할 때 어느 시점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30살인데 아니면 40살인데 적어도 47살 때부터는 내가 좀 소비를 좀 하고 살아야겠다, 그러면 그런 단계를 아까 개인 사업자라든가 법인 사업자, 그래서 아이템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충분히 남들이 봤을 때 쟤는 지금 뭐 큰 차도 타고 다니고 집도 크고, 소비하는 게 소비 성향이라는 게 과소비를 해도 전혀 부담이 없이 소비를 하고. 근데 중요한 건 그거, 이런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부적으로 그런 사정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소비를 하고 하는 거지, 외관만 따라 하려고 그러면 이거는 지금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남게 뭐 뱁새가 뭐 황새 쫓아가다 가랭이 찢어진다고, 외관만 단순히 이제 큰 차를 타고 있는데 동일한 거예요. 아까 얘기대로 동일하게 큰 차를 타는데 그 급여 소득자가 타는 차하고 이 지금 자영업자나 사업자가 타는 차는 내부적으로 완전히 상황이 달라요. 이 사람은 자기 돈으로 다 사용하는 거지만 이 사람은 경비 처리를 해가면서 사용을 하고, 이 경비라는 게 다 소득세로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하지만, 이거는 지금 소비성 지출밖에 안 되는 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을 받아가지고 소비성 지출밖에 안 되니까 재산이란 게 모일 수가 없고, 모일 수가 없으니까는 이제 계속 이제 하얀 곡선을 그린다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지금까지 남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굉장히 부자고 이제 굉장히 이제 부러움을 받는 사람이라 그러면, 지금 적어도 그거예요. 일단은 일시에 일확천금을 버는 방법을 알려드리지는 못해요. 그런 방법도 뭐 없을 뿐더러 알지도 못하고, 일단은 얘기대로 이제 일단은 머릿속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보면, 내가 지금 취업을 했는데 다음 단계는 어떤 걸 해야 되고, 이렇게 모인 부분을 어떻게 투자를 하든가 아니면 사업을 내가 머릿속에 구상하던 걸 사업을 시작을 하든가, 시작을 했을 때 시작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렇게 쭉 단계가 있으면 단계별로 실수가 있어서는 안 돼요. 실수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단계를 넘어가다가 여기서 실수가 있다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 재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30대였지만 35세, 40세로 늘어나면서 부양가족도 생기고 뭘 해야 되는 기회가 자꾸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를 없게 하려고 그러면 지금 뭐든지 이제 실수가 없는 게 가장 중요한데, 실수를 없게 하려고 그러면 말 그대로 뭐 내가 공부도 해야 되고 다른 부분에서 자문도 얻어야 되고, 아니면 가장 쉬운 방법은 다른 사람이 갔던 길을 일단은 따라가는 방법이 이제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이 정도 수준에서 내가 이 정도까지만 따라가 보겠다. 그런 내용이 크게 어렵지 않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일단 그 사람이 처음 갔던 길을 한번 뒤에를 답습을 해서 쫓아가는 것도 이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일단은 남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이 진짜 부러움을 받는 사람이 돼서
그러니까 내가 이제 과소비를 하게 되니까 내가 이제 만족도가 커지고 부러움도 받고 자존감도 높아지고 그렇게 이제 그 만들 수 있고 자산 규모도 그렇게 키울 수 있으니까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고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어떤 부분이 중요한 건지는 일단 정리를 했으니까 그렇게 한번 실천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는 데 동기부여도 되고 가장 이제 어려운 부분이 내가 모르는 부분이 닥쳤을 텐데 이런 부분을 일단은 좀 아웃라인이더라도 좀 알고 나면 내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겠다 그런 거를 이제 좀 감이 잡히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이게 뭐 남의 이게 뭐 부자는 남의 일은 아니에요. 부자가 되는 건 그게 어려운 일은 아니니까 어려운 이제 가장 이제 실수하는 부분이 이제 뭐 조금 돈을 벌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돈을 뭐 소비를 늘린다든가 그러면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 그러면 기간을 들여서 일단 그 기간 들인 만큼 거기서 목표치를 두고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빵주 그 여기 유튜브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2주 정도가 지났어요. 2주 정도가 지나서 이제 385명이 됐는데 이제 뭐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구독자 해주신 분들한테 굉장히 고맙고 일단 이것도 이제 목표를 잡아서 대략 2월 15일, 2월 한 19일 정도 되면 그때는 지금 뭐 수익 목표치라 그러죠. 1000명에 이제 4000시간 정도인데 그 정도에 대해 가지고 일단 목표를 갖고 있고 그 이후에 지금 필요한 부분을 더 제공을 하면서 한번 늘려 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일단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뒤에 뭐 좋은 정보가 있으면 더 만들고 지금 2차 실기 시험 준비를 이제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